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한테 가해지는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두렁 시계라는 건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던 이제 그런 사례인데 이제 마치 그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의혹이 뭐였냐면은 재산 증식 의혹이었어요. 약 6억 원 정도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재산이 생긴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거는 뭐 조의금, 출판 기념회 이런 걸로 한 4억 정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처가에서 2억 정도를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충분한 소명이 됐는지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소명 잘 안 됐죠. 이게 소명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장관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떨고 계십니다. 전 착해서 괜찮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를테면 지금 정치자금을 받으면 처벌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쓰는 것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입구 출구를 다 감시를 받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운 틈새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출판 기념회, 네. 그다음에 경조사.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네, 우리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죠. 그 중에 한 200명 정도는 이를테면 공식적인 정치자금 이외에 조금 약간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이럴 때 출판 기념회를 하고요. 네. 책값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 그러면 봉투에다가 우리가 2만 원만 넣어서 출판 기념회에 거기다 접수시키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게 못해요. 네. 뭐 우리 정치경황 기자도 많이 해보셨죠. 네. 우리처럼 취재를 많이 해봤어요. 취재. 출판 기념이란 게 아니라요. 아니 출판 기념회를 취재하러 갔죠. 네, 근데 거기 가면 책도 이제 한 권 사야 되니까 그럼 책값이 정가 2만 원인데 2만 원만 주고 오세요? 아니죠. 그렇게 못 하거든요. 최소한 우린 좀 가난하니까 한 5만 원 정도. 그래서 조금 돈 월급 많이 주는 언론사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좀 그래도 고액 소득자들은 거기다 뭐 20만 원, 30만 원. 그다음에 그 정치인한테 좀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눈치 봐가면서 한 100만 원 집어넣어서 주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액수가 사실은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한 1억 이상 들어오기도 해요. 어차피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은 원래 젊을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에는 좀 맞지는 않겠지만 네.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현실을 좀 알기 때문에 좀 납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좀 뻣뻣하게 막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좀 누그러뜨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있었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늘 이틀째였죠. 네. 근데 오늘 오전에 이 텔레비전에서 라이브로 좀 중계를 하는데 정치평론 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걸 이렇게 보고 그 중에 이제 보수 성향 패널 한 분이 결정적인 한 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따 오후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책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지금 정원석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증인 채택을 뭐 민주당이 안 해줘서 그렇다. 그건 아니고요. 이거 뭐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설명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대략 이거 맞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현재 전 재산이 한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도 더 가난하더라고요. 네. 좀 이거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뭐 김민석 후보자가 남은 시간 청문회에서 좀 겸손하게 하고 또 끝난 다음에도 중요해요. 야당에서 공격하면 좀 당해줘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세를 좀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도 네. 찬반 여론조사하면은 뭐 찬성이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과연
거의 저한테 뭐 물으시려고 지금. 그런 현실.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이제 그런 특히 이제 낙선을 해본 분들, 전직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집에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통장에다 넣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정치인들도 경조사에 가서 돈을 좀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전에 노웅래 전 의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집에서 검찰에 압수를 당하고 했는데 따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노웅래 전 의원하고 좀 친합니다. 그랬더니 솔직히 18대 국회에서 한번 떨어져서 한 4년 있다 보니까 집에 현찰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그때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그런 망신을 당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래도 좀 아실 것 같아서 좀 솔직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해를 구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현실의 문제. 그런데 재산이 한 300억, 1000억 되는 사람이 하는 정치. 네. 예,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손벌 쥐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이번에 주진우 의원입니까? 그분이 공격수. 법을 발의했잖아요. 네. 검은봉투법. 법 발의하면서 맹공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히려 청문회를 당하셨지만 검은봉투법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발점이 다른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그걸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 줄 거냐. 네. 더 열심히 뛰어서 정치자금 더 모아라. 공개적으로. 근데 제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쓰임도 제한이 있는 거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의, 그러니까 이게, 정치 영역이 법으로 다 재단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틈새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두께를 이만큼 해서 넣고 이렇게 못 합니다. 네. 선관위가 한다라고 하면 와서 네. 기본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예전보다는 조금 엄중한 분위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출판기념회 선관위가 와서 지켜보고 있나요? 그렇죠. 몇 년 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책도 안 가져갔어요. 책은 필요 없군요. 안 읽는다. 짐만 된다. 좀 두껍게 주셨으니까 많이 봉투도 없잖아. 이러고 안 가져가요, 책을.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슬림해졌습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라는 게 너무 보편화됐기 때문에 유권자들이나 혹은 후원할 만한 경제 역량이 되는 사람에게도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한 재산 이게 차지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 또한 명성이나 지위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지요. 인지도가 있거나 아니면 장래의 정치적 가능성이 더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자 개념으로 더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가 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법으로 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를 좀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하기 굉장히 힘들죠. 사회네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있어도 줄 방법이 없는 그런 계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사실 솔직한 거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회 보면서 인사청문회를 저도 보좌관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또 준비했었던 경우가 있으니까 딱 기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뽑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쪽에서의 장점을 그대로 정면으로 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네. 능력이 있다 이러면 능력 없다라고 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너무 옳다라고 하면 정책 방향이 틀렸다고 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사실은 청문회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이고 국민들이 볼 때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개인적인 이것과 의외의 의제를 들고 와가지고 치는 거죠. 네. 주로 사생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근데 주로 보면은, 사생활이나 이 문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략을 잘못 잡은 게 뭐냐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현역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너무 젊은 시절 전부터 해왔던 분이고, 이런, 이 막공격하는데 대응이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좋은 공격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기업인 출신이다, 교수 출신이다, 이분들한테 돈 문제나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면 이분들 멘탈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낙마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근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낙마하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하게 됐을 경우에 예전에 했던 정치적 행보, 사실은 김윤석
그 후보할 때 저는 차별금지법 이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이런 그러게요. 부분이 되게 네. 주되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 했던 그 가치와 철학이 이재명 정부 혹시 불일치하는 게 없는지 아니면 그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를 경계하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더 옳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뭐 뒤에 질문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 부채 비율 이런 걸 물었을 때 그런 게 저는 허를 찔린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에 이게 대해서. 저쪽에서 이걸 공격하니까 이쪽에서도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지만 국민들한테 되게 좀 큰 이게 실망을 안겨준 거죠. 그래서 뭐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전략을 딱 가지고 가면 후보도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지만 청문위원들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면 둘 다 정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후보도 약간 기스가 났지만 청문위원들도 완전히 기스가 난 거죠, 지금. 청문위원들의 전략도 사실은 예. 크게 잘 되지 않았다. 그 전처를 네.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욕을 많이 실제로 먹은 증인으로 겁니다. 나왔으면은 네. 죄송한 편이면 아작이 났을 겁니다. 어. 그것만 가지고. 근데 어쨌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거든요. 네. 살다가 뭐 이혼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전처를 네. 불러다가 추궁을 하겠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 조금 민주당 의원들, 인사청문 의원들이 제가 볼 때 너무 사나워요. 이를테면 주진우 의원을 모르겠습니다. 밖에 있는 분들이 네. 정치인 아닌 사람들이 저 문제 제기하는 저 주진우 의원 옛날에 아버지가 누구고 뭐 저 사람 뭐 군대도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 SNS상에서 얼마든지. 근데 그걸 이를테면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의원들이 직접 얘기하는 거, 또 이제 청문회 하면서 직접 뭐 박선원 의원이 그랬나요? 뭐 군대 안 갔다 온 이유. 군대 안 그걸 뭐 급성 간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거는 글쎄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이렇게 그렇게 지적하는 건 잘못됐고요. 또 이게 집권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이게 수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완전히 공격을 하고 있다. 뭐 닭공도 뭐 전략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겁니다. 이게 제 기억에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무총리를 이낙연 전남지사 지명을 했죠. 이낙연 지사 굉장히 그 엘리트예요. 나름 뭐 광주 1구에 서울법대 나오고. 근데 이제 이렇게 탈탈탈탈 먼지로 털다 보니까 뭐가 좀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저런 의혹이 좀 나왔는데 이분이 저의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그 한국 사회 슈퍼 엘리트가 자기 인생을 누추하다고 하네. 근데 그 바람에 쓱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네. 그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 했는데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총리 시키는 게 맞겠다라고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 의원들이 그 지점을 조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 국민한테 어떻게 비치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좀 여유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좀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닌 인사청문회였다 두 분 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사퇴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거 제대로 해명 못하면 사퇴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인사청문회 국면이 지나고 국민 여론은 이제 사퇴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고 나올 거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냥 임명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임명 동의는 뭐 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론이 악화되면서 그 부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안느냐 이런 부분인데 네. 이번이가 그렇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사퇴하라고 막 그랬던데 아니 청문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퇴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 무슨 정말 시작 전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시작 전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요? 인사청문회 막 진행 중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그 유전자 중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옛날 얘기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당도와 아삭함까지 모두 완벽한 성주 용암 참외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참외 산지 성주에서도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용암면 참외는 가장 맛있고 생긴 것도 예쁩니다. 정말 맛있는 참외 구매하고 싶으시면 마케타니에서 성주 용암 참외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렴하기로 소문난 테무를 이제 마케타니에서 테무보다 기획전으로 만나보세요. 테무의 인기 상품을 대량으로 직수입해서 국내에서 직접 배송합니다. 배송은 테무보다 빠르고 가격도 테무보다 저렴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제 칼럼으로 좀 쓴 그런 내용인데 네.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때 정권 교체 처음 된 겁니다. 선거로. 그때 총리는 내가 대통령 되면 총리는 김종필입니다. 라고 공약하고 당선된 거예요. 그러면 총리를 시켜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나라당에서 저거 절대 안 된다. 저런 구태 정치인을 어떻게 총리를 시키냐. 그래갖고 국회에서 임명동의 표결을 하는데 무슨 짓을 했냐면 네. 한나라당에서 의원들한테 그 기표하지 말고 그냥 백지를 통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기표소에 들어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나와서 투표함에 집어넣어라. 네. 그때 이제 백지 투표란 말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상 공개 투표예요. 뭐 작년, 재작년에도 그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원조가 한나라당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정치 국민회의하고 자민련, 거기에 이제 새로 여당이, 공동 여당이 된 그 정당이니까 거기 의원들이 아니 그 백지 투표지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당연히 부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중단을 시켰어요. 네. 그 투표가 8월 달, 한 5달 지나갖고 재투표를 해서 가결이 된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랜 원구성 시간이 협상을 다시 걸렸군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총리 설이란 제도가 사실 그 임명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 총리 없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을 해요. 그 국회에서 그 난리가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김종필 국무총리 설의로 임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 이건 해도 너무하는구나. 김대중 대통령 되면 국무총리는 김종필. 이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이 사람들이 정권을 처음 뺏기고 나니까 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성을 무조건 잃은 이성을 잃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낙연 총리 때 자유한국당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퇴장했어요. 네. 본회의장에서. 반대로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뺏겼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덕수 총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찬성 당론으로 그냥 해줬어요. 아, 그랬군요. 네, 며칠 있다가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도 못하게 하면은 우리 선거 때 혼난다. 의원총회에서 한 3시간 싸우다가 그냥 찬성해주자. 이렇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한승수 국무총리를 임명을 했는데 그분도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이거 반대하면 우리가 국민한테 욕먹을 것 같아. 그래서 자유투표에 맡긴 겁니다. 자유투표. 그래서 한 40~50표 정도가 넘어갔어요. 뭐 자유투표니까. 그렇게 해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보면 이 민주당 쪽은 유전자에 좀 약간 소심하고 이 겁이 많아. 이게 국민들 눈치를 봐요. 근데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굉장히 뭐 뻔뻔하고 뭐 필요 없어. 무조건 안 돼. 이런 유전자가 있어요. 이번 본회의 때 국민의힘이 표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아니, 지금 아직도 송원석- 정신을 못 차렸는지 여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아니, 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를 보면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한덕수 총리 투표하면 깨졌을 건데. 그러게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이거를 왜 찬성을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야당이 돼서 정권을 빼앗기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뭐 정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어차피 가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거기서 그래도 뭐 표결에 참여해서 우리가 뭐 반대표를 찍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뭐 필요 없어. 또 이제 우리 본회의장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퇴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이 볼 때도 저 사람들 정권 뺏기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욕먹을 겁니다. 네. 앞으로 며칠 내에 벌어질 장면이. 사실 저는 그렇게 되면 이번에 다른 법은 아니어도 인사청문회법은 진짜 좀 개정을 강행해가지고 한번 딱 세팅을 제대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이게 양당이 평화적으로 합의해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정권 안 가진 사람들은
이게 자기의 놀 수 있는 그 운동장을 놓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하게 되면은 남은 이게 인사청문회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계산을 하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인사청문회 끝나고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고 나서 네. 한번 이건 세게 드라이브를 좀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이게 보수신문, 보수성향 신문에서도 굉장히 좀 국민 정서 때문에 이를테면 김민석 후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문제 제기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됐고 첫 번째 국무총리니까 뭐 그냥 웬만하면 뭐 해주고 대신 본인이 해명을 좀 잘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원송 원내대표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사퇴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 정서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도저히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기 원내대표로 어려워요. 뽑은 국민 의원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